네, 9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투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강의에서도 투동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투동사가 무엇인지 정리하고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동사는 주체 행위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동사란 바로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체 행위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요. 첫 번째 주체행위는 You are always rushing 이라는 주체행위가 나왔고 이것을 into the hall로 보충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언제나 서둘려 급하게 복도를 뛰어들어간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체크 더 타임이 되는 것이죠. 시간을 확인하려고 몇 시인지 보려고 급하게 복도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이런 주체 행위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바로 체크 더 타임이 되는 것이죠. 그 아래 예문을 보시면요. You know, folks used to come 이라는 이런 주체 행위가 나옵니다. You know는 있잖아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used to 조동사가 나왔네요. used to 조동사는 아직도 정확하게 개념을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sed to 조동사는 과거를 표현하기 위한 조동사입니다. 과거의 일을 표현하기 위한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used라는 과거형만을 사용하죠. 현재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거냐? 과거였는데 이 과거는 지금과 다른 과거입니다. 현재와 다른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used to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 used to be a chef 하면 나는 셰프였다. 나는 요리사였다. 이런 말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과 다른 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used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focus used to come이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왔었다. 하지만 지금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있죠. 지금과 다른 과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었냐? from miles around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했습니다. 전치사 앞에 이렇게 수치가 오게 되면 이것을 하나의 의미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miles around니까 수마일 주위에서 주위 수마일에서 사람들이 예전에 왔었다.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행위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to see the dancing girls가 되는 것이죠. 춤추는 아가씨들을 보려고 수마일 되는 주위에 수마일 되는 곳에서 사람들이 예전에 왔었다. 여기까지 행위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바로 see the dancing girls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세 번째 예문은 투동사가 주체행위보다 먼저 나온 경우입니다. 그러면 주체행위부터 보고 나서 투동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행위는요. Keep this plastic bag이라는 주체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봉투를 보관하십시오. 그 다음에 보충 설명했습니다. Away from children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로부터 멀리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해야 하는 이유, 이런 행위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바로 avoid the danger of suffocation입니다. 질식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되죠. 이런 행위가 주체행위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바로 avoid the danger of suffocation, 질식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to 동사가
주체행위보다 먼저 나오게 되면 한 가지 역할을 더 하게 됩니다. 주체행위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 이외에도 한 가지 역할을 더 하게 되는데요. 그 역할은 바로 운을 떼는 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운을 떼는 말. 운을 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말머리를 풀어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생각이나 견해 이런 것들을 밝히고자 할 때 그 말을 본격적인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생각을 밝히기 전에 미리 넌지시 이렇게 암시하는 말들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누가 그러는데 너 누구랑 사귄다며?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누가 그러는데 라는 것이 바로 운을 떼는 말에 해당하는 것이죠. 신문에서 봤는데 올해 경제가 좋아진다더라. 그러면 신문에서 봤는데가 운을 떼는 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바로 여기 you know도 바로 그런 역할을 운을 떼는 말 역할을 하는 것이죠. you know 있잖아 라고 이런 말을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you know 라는 있잖아 라는 이런 운을 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운을 떼는 말은 많죠. I think, I believe, I suppose 부터 해서 I guess 이런 말들이 모두 자신들이 본격적인 말을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넌지시 미리 운을 떼는 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예문을 보시면요. To be honest with you 이 역시도 운을 떼는 말에 해당하는 것이죠. 주체 행위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운을 떼는 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운을 떼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시간을 내서 본격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I don't think it's going to work 라는 이런 주체행위가 나왔는데요. 그것이 제대로 되리라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이런 말을 화자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to be honest with you 이런 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아래 예문을 보시면요. I'll give you a minute 이라고 이렇게 주체행위가 나왔습니다. 너에게 1분을 주겠다. 그런데 이런 1분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Get dressed. 옷 입으라고. 이런 행위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바로 get dressed가 되는 것입니다. 1분을 주겠다. 옷 입으라고. 주체행위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바로 get dressed인 것이죠. 그 아래 예문을 보시면요. It took me a minute이라고 주체행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took me a minute 하면요. 나에게 1분을 쓰도록 했다. 나에게 1분을 소요하도록 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에게 1분을 사용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대상으로 하는 행위, 내가 왜 1분을 사용하게 했는지 그 대상이 되는 행위를 표현했습니다. figure out이라고 나왔네요. figure out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무언가를 알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what was going on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알아내는데 나는 1분이 걸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주체행위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바로 figure out what was going on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문을 보시면요. You must be angry to say so 라고 이렇게 문장이 나왔는데요. 너 화가 났음이 틀림없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결국 너가 화가 났구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행위가 바로 say so가 되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네가 한 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보니 너는 화가 났음이 틀림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우리말 문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우리말 문장을 우리말답게 합리적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업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만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죠. 이 문장을, 두 개의 문장을 그는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그만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는 연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맥에 맞게 말답게 연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는 사업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만 실패하고 말았다 라고 연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영어 문장을 보겠습니다. He did his best in his business 라고 그는 사업에 최선을 다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주체 행위가 이런 주체 행위의 대상이 된 것이 바로 fail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행위, 주체 행위와 이 대상이 된 행위를 자연스럽게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업에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을 뿐이다.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죠. 만일 그는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실패했을 뿐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맥에 맞게 합리적으로 두 개의 행위를 연결하다 보면 뭐뭐 했지만 이런 의미로 두 개의 행위를 연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only to에 뭐뭐 했지만 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뭐 했지만 이라는 이 우리말 의미는 문맥상 이 두 개의 행위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 영어에서 only to가 붙게 된 이유는 바로 주체 행위가 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주체 행위가 상대하게 된 행위, 주체 행위가 마주하게 된 행위가 이 fail이라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 to가 붙은 것이고요. 그것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only를 붙였을 뿐인 것입니다. 그 아래 예문을 보시면요. I reached the station 이라고 주체행위가 나와 있고요. 그 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only to find입니다. 나는 여기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런 역에 도착한 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only to find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두 개의 행위를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연결시켜 보면 나는 여기에 도착해서 알게 됐을 뿐이다. 발견했을 뿐이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역시 주체 행위의 대상이 된 행위가 find인 것이고요. 주체 행위가 상대하게 된 행위가 find인 것이고요. 주체 행위가 마주하게 된 행위가 find인 것입니다. 또 역시 강조하기 위해서 only를 붙인 것이고요. 그러면 그 내용, 알게 된 내용은 the train had already left. 열차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는 것이죠. 이 역시 두 개의 행위를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연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From the garden you walk down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정원에서 시작해서 너가 걸어 내려가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크고 아름다운 호수를 이런 내용인데 역시 주체 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주체 행위가 상대하게 되는 행위, 주체 행위가 마주하게 된 행위가 디스커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문맥에 맞게 두 개의 행위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 요번에는 주체 행위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요, 명사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투동사는 주체 행위를 보충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it 자체는 구체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to 동사가 time이라는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어에서는 그냥 it is를 빼버리고 그냥 time to go라고도 구어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면 이 time이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go니까 가야 할 시간, 또는 또 이게 time이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sleep이라면은 time to sleep, 이제 자야 할 시간, 이렇게 의미가 되겠죠. 그 아래 예문을 보시면 I have nothing 이라고 했는데 이 nothing이 대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는 또 lose라고 나왔으니까 잃을 것이 없다는 얘기냐, 또는 to eat 하면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nothing이 대상으로 하는 것을 보충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You have a tendency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체행위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 tendency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 to be critical, 비판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너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tendency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 경향성이 대상으로 하는 행위 를 보충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또 I don't know what to do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what이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여기는 해야 할 것을 모른다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 해야 할 것을 모른다, 또는 to say 하면 해야 할 말을 모른다는 의미가 되겠죠. 말해야 될 것을 모른다,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른다. 이 what이 대상으로 하는 행위, 도대체 what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what이냐,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what이냐를 여기다가 보충 설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I don't know how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모른다. 그래서 how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 또 보충 설명했고요. 여기 how도 들어갈 수도 있고 where도 들어갈 수도 있고 why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를 보시면 I ran out of clean stuff to wear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stuff라는 말은 우리말의 그 거리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거리, 국거리, 반찬거리, 기사거리 할 때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여기서는 뒤에 이 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게 to wear니까 이불거리죠. 깨끗한 이불거리가 난 떨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I know you are upset and you have every right to be 라고 해서 나는 네가 화났다는 것을 알고 있고 너는 그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to be, 이 권리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죠. 이 권리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to be upset인데 여기는 upset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화났고 네가 그렇게 화날 만한 내가 화날 그런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화내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의역할 수도 있습니다. every right이 대상으로 하는 행위 보충 설명해 주면 되고요. 그가 first man이다. 그가 첫 번째 남자다. 이 첫 번째 남자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 보충 설명해 주면 됩니다. to arrive, 뭐 도착한 첫 번째 사람이냐, to win the title, 그 타이틀을 따낸 첫 번째 사람이냐, 이렇게 이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이 대상으로 하는 행위 이렇게 설명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고의에 in an effort to quickly identify the three suicide bombers라고 해서 이런 effort라는 이 노력이 대상으로 하는, 무엇 하려는 노력이냐, 무엇 하려는 노력인지에 대한 보충 설명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
자살 테러 폭탄범들의 그 신원을 신속히 밝혀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에포트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 이렇게 보충 설명해 주면 되겠고요. 그 위의 예문을 보시면 I'm in a situation,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That doesn't allow me a moment. 한순간도 나에게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랍니다. 근데 이 한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to blink, 눈을 깜빡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한순간조차 허락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그래서 무척 뭐 바쁜 상황,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moment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 어떤 순간을 말하는 것이냐, 무엇 하려는 순간, 보충 설명 붙여 주면 되고요. 그 위에 예문을 보시면 I need a pe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펜이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To write with, 가지고 쓸 펜인 것이죠. 만약에 여기 with가 빠져버린다면 말이 안 됩니다. 펜을 쓰는 게 아니고 펜을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with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 펜은 with의 목적어인 것이죠. 이 write의 목적어가 아니라. 그 위 예문도 마찬가지로요. You want a glass of milk or something 해서 요 예문은 누군가 이렇게 막 꾸역꾸역 빵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던 사람이 우유나 우유 한 잔이나 뭐 그 밖에 뭐 다른 거 줄까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glass of milk or something이 대상으로 하는 것이 wash that down with인 것이죠. 그걸 가지고 네가 먹고 있는 그것을 씻어내리도록 이런 그런 것을 줄까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with가 빠지면 안 되겠죠. 이것을 이런 a glass of milk나 or something을 가지고 이 주체행위를 하는 것이니까요. to wash down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명사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봤습니다. 다음에는 형용사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형용사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예문 it is nice라고 첫 번째 예문이 나왔는데요. 이 it is 자체에는 구체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nice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nice하다, 좋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좋다가 라는 형용사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보충 설명하면 되는 것이겠죠. 만나서 좋다는 것이냐, 또는 놀아서 좋다는 것이냐, 아니면 공부해서 좋다는 것이냐, 결혼해서 좋다는 것이냐, 이렇게 이 좋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이렇게 보충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t is 자체에는 구체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구어에서는 그냥 it is 또 역시 생략하고 그냥 nice to meet you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sorry가 이번엔 sorry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 미안한데 왜 미안하냐? 이 미안함이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무엇이냐? to bother you, 너를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ready라는 형용사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 준비됐는데 뭐 할 준비가 됐다는 것이냐? 뭐 이사 갈 준비가 됐다는 것이냐? 아니면은 밥 먹을 준비가 됐다는 것이냐? 공부할 준비가 됐다는 것이냐? 학교 갈 준비가 됐다는 것이냐? 이렇게 ready라는 형용사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보충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move는 한동안 정체되어 있다가 다시 새롭게 이렇게 출발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I'm ready to move on 하면은 나는 새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고요. 또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니면 멈췄던 일을 다시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의미도 쓸 수가 있고요. ready라는 형용사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 이렇게 보충 설명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I'm not afraid to die. afraid라는 형용사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 그 다음에 It's really hard to study for the test and watch football at the same time 이라고 해서 정말 어렵다. 정말 어렵다라는 이런 형용사 대상으로 하는 게 살기가 어렵다는 것인지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것인지 돈 벌기가 어렵다는 것인지 이런 어렵다는 것이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보충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study for the test 시험 공부와 watch football 풋볼을 보는 것이 어렵다. 동시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You will be lucky to break even 이라고 해서 lucky라는 형용사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 break even 하면 손해를 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돈을 벌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를 break eve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lucky라는 형용사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free to go 그래서 이 free 너는 자유다. 그러니 그 자유가 대상으로 하는 게 to go 그래서 너는 가도 된다. 너는 자유의 몸이니 이제 가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문은요. It's too far to walk 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too far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 to walk 그러니까 너무 멀다라는 것이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to walk인 거죠. 그래서 너무 멀다 걷기에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너무 멀어서 걸을 수 없다라는 이렇게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too far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 너무 멀어서 너무 멀다 걷기에는 또는 너무 멀어서 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It is hard to understand her 역시 이 hard라는 형용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어렵다 그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고요. 또 이건 같은 의미의 문장인데 이 her를 주어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he is hard to understand라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어렵다. 뭐가 어렵냐? 이해하기가 라고 이 hard라는 형용사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 이렇게 또 보충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그녀가 주어로 가든 아니면 투동사의 목적으로 있든 어쨌든 이 투동사는 이런 형용사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 아래에 보시면요. It's easy for us to sit here and judge the boy라고 해서 쉽다. 이 for us 하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는 쉽다. 쉽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다음에 대상으로 하는 행위 무엇이 쉬운지 to sit here 여기서 앉아서 그 아이를 심판하는 것은 쉽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for 역시도 아주 간단한 그런 개념으로 정리해드릴 수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for를 배울 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사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보시면요. He is smart라는 주체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smart를 enough가 보충 설명했습니다. 그는 똑똑하다. 충분히. 그러면 충분히 똑똑하다는 것에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있겠죠. 무엇 할 만큼 충분히 똑똑하냐? 혼자 여행할 만큼 충분히 똑똑하냐? 아니면
이제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할 만큼 충분히 똑똑하냐? 뭐 이런 식의 충분히 똑똑하다는 것에 시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투동사로 보충 설명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 예문에서의 내용은 뭐 할 만큼 똑똑하냐, 충분히 똑똑하냐 하면요. 미국 고등학생들이 그 연말에 학기 말에 만든다는 그 앨범, 사진 앨범에서 자신이 숨기고 싶은 사진을 찢어낼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아래 예문을 보시면 You look old라고 너는 나이 들어 보인다, 늙어 보인다. 그 다음에 enough라고 해서 old를 또 보충 설명했습니다. 충분히 늙어 보인다. 그러면 충분히 늙어 보인다는 행위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 또 있겠죠. 뭐 할 만큼 또 충분히 늙어 보이냐. To be my father, 내 아버지라고 할 만큼 충분히 늙어 보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전치사를 되도록이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 이렇게 화살표로 끊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끊지 마시고 하나로 쭉 연결해서 영어를 보는 영어의 흐름을 타는 그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를 보시면요. 여기 언더고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언더고라는 동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런 설명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결국 언더고라는 동사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바로 이런 것인 거죠. 언더고라는 동사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은 I encouraged my friend to ask her out on a date라는 이런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내용을 보면요. 나는 내 친구를 격려했다. 그리고 이게 보충 설명하는 것이죠.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해보라고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 그 밑에 예문을 보면요. I discouraged my friend from asking her out on a date에서 이 첫 번째 예문과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문장 형식은 똑같이 주체행위 표현하고 투동사로 보충 설명하고 주체행위 표현하고 from 동사로 보충 설명하는 이런 문장 형태는 같은 문장 형태이고 내용은 정반대의 내용으로서 이 아래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나는 내 친구를 단념시켰다. 그녀가 에게 데이트 신청하지 못하도록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나는 내 친구를 단념시켰다.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 못하도록. 이 위의 문장은 내 친구를 격려했다.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하도록 해보라고 뭐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아래 예문과 위의 예문은 이제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같은 형식의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너무 자주 쓰이고 그래서 또 중요한 문장 형태이기 때문에 내일은 다음 강의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